여권 추천 인사였던 박문진의 임정환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청주 오송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LH가 철근 누락이 드러난 음성의 공공아파트를 찾아 해명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주민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충북 지역 교량을 점검했더니 4개 교량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이 시작됩니다. 충북도정 사상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시도는 처음인데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친일파 발언과 제천 산불 술자리 논란, 거기에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충북도민들이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에 나섰습니다. 충북지사에게 주민 소환이 추진된 건 충북도정 사상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이현웅 미래포럼 대표가 청구인 대표를 맡아 선관위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김영환 도지사의 그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충북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선관위가 증명서를 주면 대표자와 대표자가 지정한 수임자들이 120일간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 유권자 10%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 소환 청구가 이루어지고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해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주민 소환이 확정됩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을 청구하려면 일단 13만 5,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주민 소환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주민 소환이 시작된 사례가 124건인데 실제 투표까지 이뤄진 경우는 11건에 불과했고 소환에 성공한 경우는 경기도 하남시 의원 2건이 전부입니다. 충북에서는 보훈군수를 비롯해 8건의 사례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투표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6년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도 유권자 10%를 훌쩍 넘는 35만 명이 서명했지만 이 가운데 74%만 유효 처리되면서 투표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당원이 시작했지만 중앙당과 도당 차원의 화력이 집중될지가 관건입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송 참사의 책임자인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서 충북도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충북도지사는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주민 소환을 위한 준비와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수십억 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김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내년 3월 말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민 소환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새만금 야영지를 조기 퇴소한 잼버리 영국 대표단이 오는 9일 충북을 찾습니다. 방문 예정 인원은 약 200명이며 청남대를 시작으로 속리산 법주사와 청주 문화제도창 등을 차례로 둘러볼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버스 6대와 식사 등 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영국 스카우트 연맹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기 철수를 결정한 잼버리 대원 3만 6천여 명을 유치하기 위해 4,6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숙소 17곳을 확보하고 3가지 관광 코스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청주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주시 산남동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18살 청소년을 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는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도 쫓아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인터넷에 올라온 칼부림 예고 지역 글에 청주 지역을 포함해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충북을 대상으로 한 칼부림 예고 게시물 4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과 관련해 주민 불안이 커지자 LH가 설명회를 열어 해명하고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주민 안전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며 다음 달까지 보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충북에서 유일하게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음성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상단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보강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표시한 겁니다. 모형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띠 철근을 기둥 상단에 시공하지 않고 바닥에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 123개의 기둥 가운데 101곳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LH는 주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부사장까지 직접 나서 주민들에게 사과하며 이른 시일 안에 보강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응급 보강 조치를 다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전담 보강금 누락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구조 보강을 제가 9월 말까지 전부 다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아니라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무량판 구조는 지하 주차장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세대 내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 문제 없다는 설명이지만 입주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위아래를 바꿔놓을 정도로 허술한 사람이 작업을 이 도면에 대해서 가이드를 했다면 다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안전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또 이 보수공사에서 안전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게. 지난해 12월 준공한 아파트는 모두 500세대, 현재 350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끝까지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주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편 정부는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105개 현장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로 모두 293개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유사 구조의 교량을 집중 점검했더니 충북에서도 교량 4곳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가 재가설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1957년 준공돼 70년 가까이 된 한 교량. 인도교가 붙어있는 한 개 차로에서 차들이 양방향 쉴 새 없이 다닙니다. 보강 공사를 자꾸 하니까 통행량이 많아요. 여기도 시내버스가 거의 한 30분에 한 대씩 다니니까요. 그런 게 조금 불안한 느낌 들어요. 교량 하부를 보니 곳곳에 균열이 발견됐고 콘크리트도 깨져나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콘크리트에 금이 가고 부식된 철근이 노출됐지만 현재는 임시 보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강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반대편 내부를 살펴보면 여전히 콘크리트가 깨져 있고 여기저기 녹슬어 세월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집중 점검 결과 노후화가 심하고 철근 부식이 진행돼 정밀 안전 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계로 철근 부식 정도, 콘크리트 강도,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두께 등을 정확하게 검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보수 보강만 할지 아니면 보수 보강은 의미 없으니
재가설을 할지 어떤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테스트하는 시험에 의해서 기계로도 측정하고. 괴산의 괴산대교, 사오정교, 단양의 영춘교도 정밀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지난 4월 붕괴된 분당 정자교와 같이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주는 것이 없는 일명 캔틸레버 구조로 돼 있습니다. 괴산 교량 두 곳 모두 배수관이 탈락됐고 교면 포장이 손상됐습니다. 특히 사오정교는 교각 침식이 확인됐습니다. 다리에 있는 물이 이제 밑으로 빠지게 한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들이 일부 이제 빠진 게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한 이달 말쯤이면은 이제 끝나는데 그때 그 결과 나오는 걸 보고 보수 보강을. 단양 영춘교는 인도교 처짐이 발생했고 지난 5월 정밀 안전 진단을 마친 결과 인도교를 철거하고 재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도교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도내 교량 327곳 중 94곳을 보수 보강 대상으로 분류했고 교량 외에도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등 4개 시설도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에서 올여름 더위로 숨진 사람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오전 9시쯤 충주시 교현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져 지난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제천과 보은 등에서 3명이 더위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05명으로 벌써 지난해 온열 질환자 52명을 2배 넘게 뛰어넘었습니다. 북상하는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 장소가 청풍호반 무대에서 제천체육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천시와 영화제 사무국은 관객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막식 장소를 실내로 변경했다며 영화 음악 팬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또 개막식 티켓 구매 관객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괴산에도 수요 응답형 일명 콜버스가 처음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괴산군은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16인승 DRT 버스 세대를 도입해 오늘 10월 말까지 괴산읍과 간물면, 장현 칠성면 등 4개 읍면에서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실시간 수요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로 충북에서는 지난해 청주 오송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충주 지역 주요 생활권 93곳에 정원 조성이 추진됩니다. 충주시는 정원 도시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도심공원은 물론 회전 교차로와 체육시설 등 93곳을 정원 사이트로 선정하고 올해 추경을 통해 우선 10곳을 대상으로 정원 조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쾌적한 공간 제공은 물론 국가정원 예정지를 미리 정원화함으로써 정원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의 활동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해 생산 분야에 국한했던 채용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하루 4시간 근로시간도 합의에 따라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명절이나 농산물 수확기 등 일시적으로 일감이 폭증할 경우를 고려해 기업 지원 한도를 기존 450명에서 1,150명까지 늘립니다. 지난해 10월 진천과 음성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충북 전역으로 확대된 도시근로자 지원은 현재까지 8,379명입니다. 청주 지역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 긴급 지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청주시는 관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424개소 가운데 청주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318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00만 원의 생활안전 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호우피해 지원금은 행안부의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충청북도의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도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들이 수인성 감염병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22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대상으로 노로와 아네도르타, A형 감염 바이러스 등 수인성 감염병 원인 바이러스 6종을 검사해 모두 불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극심한 가뭄이나 전쟁 등으로 정상적인 상수도 공급이 어려울 때 지하수를 비상급수하는 시설로 최근 폭우와 급심한 폭염으로 수질 오염 우려가 높았습니다. 증평군 인구가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증평군의 인구는 한 달 전보다 61명 늘어난 37,410명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1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45명보다 49%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평군은 올해 11월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도 예정돼 있어 올 연말에는 증평 인구가 역대 최대인 2017년 12월 37,783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방 20주년을 맞은 청남대 관람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35만 7,400여 명이 청남대를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는 올해부터 주차 예약제를 폐지하고 주차 공간을 늘렸으며 성수기 상시 개관, 야외 웨딩 프로그램과 본관 숙박 프로그램 도입 등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또 충북도민 할인을 충청권으로 확대하고 임신부 무료 입장 등 할인 혜택도 늘렸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